지난해 대검찰청 재심 업무 우수 사례로 선정됐던 제주 4.3 직권 재심이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립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 비전 설계 강연자로 제주를 방문하고 구단명을 바꾼 제주 SKFC가 홈 경기를 시작으로 올 시즌에 돌입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첫 4.3 재심이 열립니다. 4.3 사건 직권 재심 합동 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 재심이 오는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또 이날 군사재판을 비롯해 일반 재판 등 모두 4건에 대한 청구 재심도 이어집니다. 직권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4.3 수형인은 지금까지 모두 1,700여 명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주를 방문합니다. 반 전 총장은 제주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강연자로 초청받아 오는 12일 오전 10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발전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주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은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기반으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토대로 수립하는 20년 단위 초장기 법정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구단명을 바꾼 제주 SKFC가 새 이름을 걸고 올 시즌에 돌입합니다. 제주 SKFC는 오는 15일 오후 3시 반 FC 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여 개막전을 치릅니다. 김학범 감독은 20년 만에 구단명이 바뀌었고 젊은 선수들도 많이 영입됐다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감귤 감벌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 감귤농협은 오는 13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감귤원에서 2분의 1 감벌 발대식과 함께 감벌을 추진합니다. 또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서부농업기술센터와 현장에서 노지감귤과 망감류에 대한 전정기술 현장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중국 화물선의 취향이 불투명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 초기부터 신탐라 해상 왕국을 열겠다며 추진했던 일인데 취향 허가도 받지 못하면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중국 칭다오를 방문한 오영훈 지사는 산둥 항구그룹과 항로수송 협력을 위한 교류 의향서를 맺었습니다. 고대 탐라 왕국이 해상 교류를 했던 것처럼 제주와 칭다오에 신규 항로를 만들어 신탐라 해상 왕국을 열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창건한 중국 사찰 법화원도 방문해 문화 교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옛 탐라인들이 우리 선조께서 이곳 법화원을 찾아 힘든 과정을 치유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 화물선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와 칭다오 항로에 취항하겠다며 해양수산부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 화물선이 1년에 52차례 다니면 연간 최대 75억 원, 3년간 최대 225억 원의 손실을 보존해주는 협정을 맺겠다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규 항로가 다른 항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해수부의 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수부의 의견을 보니까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제주도의 입장은 영향평가 없이 진행되어도 괜찮다는 입장 차이가 또 있어요. 근데 영향평가가 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또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화물선 취항은 무기한 연기됐고 제주항의 대형 크레인 임대 비용만 제주도가 매달 1억 원씩 물게 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화물선 취항이 불투명해진 것은 해양수산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로 개설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갑자기 그 시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도와 협의는 했지만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났다며 영양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화물선이 취항하면 중국산 생필품을 수입하고 제주산 용화매수를 수출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이 예상보다 적으면 손실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최근 무인 점포가 곳곳에 늘고 있지만 절도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진열된 물건뿐만 아니라 키오스크까지 순식간에 털어가면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포에서 김규희 기자입니다. 새벽녘 롱패딩 모자를 눌러쓴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무인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키오스크 앞에 선 사람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가위. 익숙한 듯 날을 넣고 돌리더니 20여 초 만에 쉽게 문을 엽니다. 안에 있던 50만 원 상당 현금을 챙긴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아침에 집에서 이제 CCTV를 확인을 했는데 저희 키오스크가 열려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되돌려 보니까 이제 도둑이 들어와서 이렇게 문 따는 게 다 확인됐고. CCTV가 가게 안과 밖에 8개나 있는데도 범인은 키오스크를 열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감식 작업을 마치고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CCTV 보고 대조해가지고 독일범 소인이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인근 다른 무인 점포에서도 키오스크를 망치로 열려다 실패한 사람이 도주하는 등 무인 점포 절도는 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일을 계속 돌려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러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고 피해를 입을까 봐.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 무인 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는 170여 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경찰은 CCTV 녹화 중임을 알리는 음성 안내를 하거나 키오스크에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증가하면서 119 구급대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까지 늘고 있는데요. 춘천 MBC 나금동 기자가 구급대원들의 일상을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홍천 119 안전센터. 출동 지시가 떨어지자 구급 차량이 출동합니다. 구급대원들이 팔골절로 의심되는 90대 환자를 응급처치한 뒤 인근 종합병원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진료할 수 없다는 연락이 오고 결국 개인 병원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의정 갈등이 불거진 지 1년째.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병원 선정 과정에서 더 힘든 것도 있고 시간이 더 이제 딜레이 되다 보니까 빨리 병원을 이송하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휴식도 취하고 재정비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출동에 임하면 좋은데. 환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부담감도 오롯이 구급대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적으로 부담이 좀 돼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다 드리고 싶고 치료되는 곳을 빨리 가야지 이분이 치료를 받으실 텐데. 실제로 지난해 2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도내에서 1시간 이상 걸린 구급차 이송 건수는 3,500여 건으로 1년 새 10%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급대원 폭행까지 늘고 있습니다. 2023년 7건이던 폭행 피해 건수는 지난해 15건으로 1년 새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비좁은 구급차 안에서 폭행이 발생하면 구급대원들은 막을 방도가 없어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뭐가 번쩍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맞은 거였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코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폭행도 감경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게 돼서 저희가 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저희가 좀 인식을 개선하고 해야 될.
응급실 뺑뺑이에 늘어나는 폭행 사건까지 구급대원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번에 막바지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부 지역 고산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산지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천백도로 일부 구간은 교통 통제 중입니다.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산지에도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춥겠고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가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북부 지역 3도, 남부 지역 1도, 동부 지역 0도 보이고 있고 산지 성판악은 영하 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북부 지역 6도, 남부 지역 9도까지 오르겠고 산간 지역 성판악은 영하 1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하늘빛이 흐리겠고 낮 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정월 대보름인 모레 저녁까지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어제 토끼섬 어선 좌초 사고 통합 상황실을 찾아 실종자 수색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 지사는 구자업 사무소에 마련된 통합 상황실에서 수색 경과를 보고받고 수색 인력과 장비의 운용 현황은 물론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9시 20분쯤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되면서 선원 3명이 숨지고 외국인 선원 1명이 실종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생태법인 지정을 준비하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 보호 활동을 이끌어갈 서포터즈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제주시 구자업 제주해녀박물관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해녀협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포터즈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보호 가치를 알리고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 지정을 지원하는 한편 해양 정화 활동과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제주항공의 국제선 여객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항공의 국제선 운항 편수는 4,400여 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줄었고 여객수는 60만 6천여 명으로 19%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국내 8개 저비용 항공사 국제선 여객수는 259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줄었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관광객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98만 1,500여 명으로 코로나19 유행기인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86만 2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 해외 여행 선호 현상이 지속돼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여파로 분석됐습니다. 2025 제주 MBC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가 한림읍 해안도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대회에서는 한림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곽지리를 거쳐 돌아오는 코스로 하프 코스와 10km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엘리트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함께 뛰는 경기로 진행됐는데 추운 날씨 속에서도 2,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제주 크루즈 방문객이 1년 새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크루즈 방문객은 64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주 지역 크루즈 기항 횟수도 279번으로 전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3년 동안 크루즈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지난해 3월부터 크루즈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